진안 고원의 맑은 물이 흐르는 운이람 반이람 계곡. 최승호 박사팀은 지난 2년 동안 이곳에서 물고기의 탄난을 연구해왔다. 멸종위기종 감돌고기가 탕난을 한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밝혀졌다. 감돌고기는 금강과 그 인접 하천에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이다. 여울부에서 생활하는 감돌고기는 뾰족한 주둥이와 등지느러미의 검은 반점이 특징이다. 감돌고기는 돌 표면에 붙은 조류를 떼먹을 때마다 독특한 소리를 낸다. 그런데 감돌고기가 평소와 다르게 바위 아래로 몰려들고 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그곳은 꺽지의 세력권이다. 물살이 세지 않은 돌 밑 틈새, 꺽지의 산란이 시작됐다. 암컷이 돌 밑에 한 줄로 알을 붙이면 수컷이 그 뒤를 따르며 수정시킨다. 꺽지 알은 노란색이다. 꺽지는 수컷이 알의 부화를 돕고 새끼까지 보살피는 번식 전략을 가지고 있다. 꺽지의 세력권은 반경 5m. 작은 소 하나를 완전히 차지할 정도다. 감돌고기들이 며칠째 꺽지 산란토를 노리고 있다. 꺽지는 민물의 강자답게 침입자들을 몰아낸다. 꺽지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마침내 감돌고기들이 떼져 침입한다. 서른 마리가 넘는다. 이들은 한꺼번에 집단 산란을 한다. 감돌고기들이 순식간에 꺽지의 산란장을 점령해버렸다. 꺽지는 침입자들을 몰아내려 하지만 집단 공격을 당해내진 못한다. 산란장은 하얀색의 감돌고기의 알로 가득 차버렸다. 감돌고기는 제 알을 꺽지에게 맡겨둔 채 떠났다. 탕난이다. 꺽지의 산란 장소 자체가 돌밑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꺽지의 경우에 알을 약 100개에서 200개, 많은 경우 300~400개를 낳지만은 감돌고기 경우에는 3,000개, 4,000개까지 알을 붙이고 도망갑니다. 그런 점에서 3,000개, 4,000개의 알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종 자체가 꺽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돌고기 산란 전 노란색 알을 꺽지가 지키고 있다. 감돌고기가 탕난을 한 후 꺽지의 알 옆에는 흰색의 감돌고기 알이 선명히 보인다. 작은 데가에서 발견된 꺽지의 산란토는 6군데. 최승호 박사는 산란토에서 벌어지는 감돌고기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수중해서 기록했다. 감돌고기의 집단 산란은 4~5일 동안 지속된다. 꺽지의 또 다른 산란터. 꺽지의 노란 알 옆에 감돌고기 알이 빼곡이 붙어있다. 꺽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런데 감돌고기의 이상한 행동이 포착됐다. 산란을 하고 꺽지의 알을 뜯어먹는 것이다. 이윽고 자기들이 낳은 알까지 떼먹는 모습이 관찰됐다.
집단 산란인 탓에 제 알과 남의 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감돌고기가 알을 파먹은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그러나 다 먹지 않고 꺽지가 산란장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만 먹었다. 알을 잃은 꺽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꺽지가 드디어 감돌고기를 낚아챘다. 한순간 한 입이다. 꺽지는 입이 둥글고 큰 탓에 작은 알을 먹을 수는 없지만 육식성이다. 동료가 잡혀 먹었지만 감돌고기의 산란은 계속된다. 목숨을 건 산란 전쟁이다. 감돌고기가 집단 산란을 위해 몰려드는 바위 밑에는 또 다른 포식자들이 있다. 동사리 한 마리가 산란장으로 들어왔다. 녀석은 이내 감돌고기 한 마리를 입에 물었다. 산란 중인 감돌고기는 경계가 느슨해 쉽게 잡혀먹고 말았다. 동사리는 입이 크고 턱에 이가 있어 작은 물고기는 너끈히 먹어치운다. 하지만 꺽지의 위협에 동사리는 물러나고 만다. 산란 전쟁이 끝났다. 노란 꺽지 알 옆에 수천 개의 감돌고기 알들이 붙어 있다. 모든 알들은 꺽지가 지킬 것이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물고기의 탐난. 감돌고기는 왜 목숨을 걸고 꺽지의 산란장을 선택했을까? 작은 넷까지만 물고기는 저마다 활동 영역이 있고 서로 다른 번식 전략을 가지고 있다. 2급수 이상의 맑은 하천에만 사는 쉐리. 우리나라에만 자생하고 있는 고유종이다. 쉐리의 번식 전략은 물살이 빠른 여울부에 알을 낳는 것이다. 수온이 20도에 이르면 산란에 적당한 시기다. 암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따라다니면서 적당한 산란 장소를 물색 중이다. 산란터는 물살이 세서 다른 물고기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라야 한다. 최적의 장소를 찾으면 산란이 시작된다. 쉐리의 산란은 여울의 작은 돌에 알을 붙이는 것으로 끝난다. 피라미 수컷이 혼인색의 모습을 갖췄다. 산란이 임박했다. 암컷은 모래바닥을 살피며 산란터를 찾으러 다닌다.
물살이 느린 모래나 자갈 바닥에 알을 낳는다. 산란은 30초 정도 진행된다. 물속에서의 번식은 좀 더 많은 알이 살아남도록 하는 확률 게임이다. 격렬한 산란 동작으로 물이 흐려진다. 포식자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연막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감돌고기는 왜 꺽지 산란터에 탕란하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주승호 박사는 감돌고기 탕란에서 꺽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꺽지를 포획해 다른 곳으로 옮겨봤다. 꺽지가 없는 산란장. 다른 물고기들이 나타났다. 눈동자개다. 눈동자개는 감돌고기 알, 꺽지 알 가리지 않고 먹어치운다. 꺽지가 없는 산란장에선 감돌고기 알과 꺽지 알 모두 단 하루 만에 눈동자개, 돌고기, 갈견이 등에 의해 포식되는 것이 확인됐다. 감돌고기가 숙주로 선택하는 꺽지의 경우에는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자체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컷이 알을 보호하긴 합니다만은 단순하게 알이 붙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다른 물고기들이 침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쫓아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뿐 아니라 꺽지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한 다음에 자극까지 보호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성들은 감돌고기로서는 좋은 어떤 선택성이 될 만한 숙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꺽지가 알을 지키고 있는 산란장은 어떻게 됐을까? 꺽지는 자신의 알이 부화할 때까지 산란장을 떠나지 않는다. 꺽지의 보호 아래 감돌고기 알이 먼저 깨어났다. 산란 후 열흘 만이다. 감돌고기 치어는 즉시 산란장을 떠난다. 그동안 절 지켜준 꺽지는 이제 천적이다. 지체했다가는 꺽지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 꺽지 알이 부화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알을 노리는 또 다른 침입자가 있다. 올챙이다. 하지만 올챙이는 꺽지 치어에겐 관심이 없다. 알 껍질과 양수만 빨아먹는다. 오히려 올챙이가 꺽지의 부화를 도왔다. 일종의 공생인 셈이다. 깨어난 치어는 수컷의 보호 아래 일주일 정도 난황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란다. 감돌고기는 꺽지의 힘을 빌려 번식에 성공하고 꺽지는 올챙이의 도움으로 부화율을 높인 것이다. 계곡의 하류엔 또 다른 형태의 탕란이 있다. 각시붕어는 민물 조개가 없으면 번식하지 못한다. 조개에게 알을 맡기기 때문이다. 각시붕어 수컷이 화려한 혼인색을 띠었다. 수컷은 자신의 새끼를 키워줄 조개를 찾는 중이다. 알을 낳을 조개가 정해지면 주변의 경쟁자들을 몰아낸다. 수컷이 짝을 데리고 왔다. 산란 시기가 되면
각시붕어 암컷은 산란관이 몸 밖으로 길게 나온다. 수컷은 암컷의 산란관을 자극해 산란 준비를 한다. 각시붕어 암컷은 민물 조개가 출수관을 여는 순간 그곳에 산란관을 넣고 1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조개의 아가미에 붙어 자란다. 조개 껍데기 속에서 알은 안전하고 충분한 산소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 산란 3주가 지나면 몸의 형태가 갖춰진다. 조개에게 각시붕어 알은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뱉지 않고 품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물조개는 각시붕어에게 자신의 새끼를 내뿜는다. 갈고리 모양의 조개 유생은 각시붕어의 몸에 잘 붙어 어디든 갈 수 있다. 조개는 각시붕어를 통해 분산 효과를 얻고 각시붕어는 알을 안전하게 부화시켜 공생관계로 발전된 것이다. 물고기들의 탕난, 그것은 육지보다 훨씬 변화무쌍한 생존 경쟁에서 비롯된 고도의 번식 전략이다.